각각의 나라마다 자기네 고유한 통화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일단 이런 게 그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재를 가거나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거 비관세 장벽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이름이 미 연방 안정 코인 국가 혁신 촉진 확립법입니다. 참 어렵네요. 지니어스 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일단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인데 그 미국 달러와 같은 이제 법정 화폐에 1대1로 이제 패깅돼서 이제 연동되었다고 해서 연동해서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통화와 고정환율로 연동시키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발행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뭐 디지털 플랫폼이나 인허가를 받은 기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주체를 분명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지들에 대한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했고요. 하원에서 다시 통과하면 대통령이 이제 미 대통령이 사인하면 8월이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완료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건이 뭔가요? 자산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준비 자산 요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보통 예금, 그다음에 3개월 이내 만기인 연방 채권, 그러니까 무슨 미국 국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런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1대1로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나 적금 뭐 내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 준비 자산의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10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100달러를 100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예금을 그렇죠. 어디다가 예금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확보했을 때 발행하게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은행들은 통화를 창출하려면 그 한 25%의 그 준비 자산만 있으면 그렇죠. 100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그건 아니고. 거예요. 예. 1대1 패깅해서 그러니까 준비 자산이 100이면 스테이블 코인도 100만 나오는 거죠. 대신 이 달러하고 연동됐다고 해서 이게 정부가 법정화폐처럼 뭐 이렇게 예금 자산으로 뭐 인정해주거나 뭐 이거 안정성을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민간이 하고 꼭 망하면 이제 같이 망하고 이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그렇죠. 민간이 발행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발행사가 나쁜 맘 먹고 그 준비 자산을 몰래 써버리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진 거지. 대신 안 물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발행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우리 저번에 가상화폐 이렇게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인 권모 씨.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해킹에 의한 그 안정성이 해칠까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해킹 당해도 정부는 모른다. 그걸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네. 현금을 누가 지갑에다 놓고 잊어버려도 정부가 물어주는 거 아니니까.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자산 베이스니까 이 자산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게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거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맨날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이거는 가격.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금처럼 쓰는 거죠. 현금처럼 쓰는 거죠. 근데 현금처럼 쓰는데 그걸 정부가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생태계 내에서 내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 결제 수단을 이걸로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네이버페이 쓸 때 내 돈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지불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선불 카드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 생태계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내가 발행한 코인을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까지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서칭을 해봤더니 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제 뭐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달러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무기이다. 앞으로는 환율이 모든 걸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결과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를 국채를 사게 되니까 좀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현 뭐 IM 증권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USDT하고 이게 테더라고 얘기하고 USDC라고 하는데 서클에서 이제 이 플랫폼에서 만들거든요. 준비 자산으로 지금 미국 국채를 뭐 12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뭐 한 최대 12배 정도 성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채 규모가 한 1억 정도, 1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배. 지금 미국은 국채를 살 사람들이 없다. 전 세계에 이런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관세 전쟁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새로 발생할 것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뭐 생태계가 있으면 그 생태계에서 이 코인을 쓰게 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메타가 자기네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내가 뭐 뭘 산다 내지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 투자도 굉장히 손쉽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외환법을 적용을 안 받잖아요. 지금은 은행에 가서 내가 뭐 굉장한 큰 돈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신분증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달러 이게 1대1이니까 지급할 수가 있다. 1대1이니까 달러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 내가 얼마 있으면 이럴 때 그거면은 네이버 페이가 혹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에 있는 그 방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원화 베이스 생태계였는데 한국 내에서도 원화 베이스 생태계가 깨지고 달러 베이스 생태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서 광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 옷이나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 서서 내가 옷가게에 가서 뭐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메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원화하고 함부로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자기네 고유한 통화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일단 이런 게 그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재를 가거나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거 비관세 장벽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아니 옛날에 이제 개항기에 보면 청나라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차피 그 원화 통화 주권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관련 주가도 뭐 춤을 췄다는 말도 있던데. 네,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USDC를 발행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최근에 상장했어요. 근데 뭐 상장한 첫날 400% 올랐고요. 지금도 한 500 뭐 한 30%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주가가 크게 최근 올랐어요. 카카오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카카오가 구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진보 정권 들어서면 카카오가 조금 뜨고.
예,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정권 바뀌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덧붙여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한국에서도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뭐 11일 날 법안을 하나 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토탈 법안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해요. 3개나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본 건 저는 이제 한 개만 찾아서 최근에 봤었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너무 원시적인 원시적이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를테면 담보공을 뭘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뭐 주로 이제 내용에 보면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결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한 5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그 법안에 따르면 5억으로 너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유동성도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뭐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만약에 우리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에 이것을 쓰게 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 재정 적자를 펴고 있는 이제 국채 해소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이렇다면 한국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현금을 안 쓰게 하잖아요. 아예 정책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가게들도 뭐 카페들도 많고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자꾸 현금을 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또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디지털 화폐 자산이 나타나면 이거에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적응해서 또 이걸로 부를 축적하고 또 더 나은 금융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격차가 막 벌어질 텐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